뉴욕 증시가 쉽게 약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높아진 10년물 국채금리의 M7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물가지표 PPI라던가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10년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앞으로의 주식시장 살펴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지난 고용 발표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 간밤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 압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잘 풀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기술주의 비중이 워낙 큰 기술주 중심의 주가 지수다 보니까 0.38% 홀로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대 주요 지수에 영향을 끼친 게 무엇인지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게 바로 높아진 국채금리겠죠.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준비가 돼 있는데요. 2년물 지금 4.4% 가까이로 올라왔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792%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4.8%를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5%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국채금리에 일단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강했고요. S&P 500 지수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불을 켰고 다우지수 장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치솟는 국채금리가 걱정이 되는 이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반등 신호가 설문조사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금 12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전달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문제가 되는 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전달 수치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연준의 목표치 2%인데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모두 다 3%에 머물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주에 나오는 정말 실질적인 수치를 통해서 과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맞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일단 높은 금리에 빅테크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 중에서 지금 대다수가 하락했고 테슬라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지도를 넓게 봐서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산업 섹터 그리고 원유, 에너지 섹터에 지금 강한 초록불 상승한 종목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 또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슈들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는 빅테크입니다. 애플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신고가에서 지금 10% 이상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락의 배경이 된 건 블룸버그의 보도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1월 6일 날 기록했던 신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엔비디아의
특히 강한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슈는 신규 AI 칩 수출 제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AI 칩 수출 제재를 가한 가운데 또 서버렉 첫 출하를 앞두고 과열과 결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악재 보도도 함께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이슈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기존 목표 주가였던 $400에서 $430로 목표 주가 소폭 상향 조정했고요. 강세의 경우에는 최대 $800까지 갈 수 있다. 강한 전망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 빅테크는 아니지만 대형주로 포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비만 치료제,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내년에 승인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다소 잠잠해졌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의 지금 종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사이에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주가도 1.95%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중 대비로는 소폭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0.41% 내림세를 보였고요. 아마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0.21% 내림세를 보였고 알파벳과 메타, 테슬라 연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파벳 클래스 C 기준 0.46%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내림세 1.22% 하락세. 다만 역시나 장중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M7 종목 중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장중에는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까지 확인해 볼까요? 일라이 릴리 일단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상승하는 모습 분명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0.25%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AI 칩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서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가 되겠고요.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정책 시행 전 12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칠 예정이고요.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일단 새로운 수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혹시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하는 반도체주였습니다. 대체로 장중에 다 빨간불을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 어땠는지 엔비디아 외에 다른 그런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엔비디아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AI 칩 수출 규제에 큰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4.28%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도 보실까요? AMD가 되겠습니다. AMD도 장중에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곧바로 1.13%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브로드컴의 주가도 소폭이나마 오름세 0.45% 그래도 수출 규제의 하방 압력을 이겨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월요일장에서는 살펴보셔야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어서 이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유용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상용화되는 양자 컴퓨터는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면서 젠슨 황 CEO 발언에 한 발 힘을 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발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가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아이온큐가 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 장 초반부터 이렇게 쭉 미끄러지더니 무려 13.83%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 기준 무려 40% 이상의
큰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리게티 컴퓨팅도 32.25% 큰 폭락세를 기록했고 다른 관련주도 볼까요? D-Wave 퀀텀 2011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33.62% 폭락세를 보였고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제히 다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 그중에서도 메디케어 관련주 이날은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에 초록불 올랐다라는 표시들 나타난 것 확인하셨을 텐데요. 미 정부가 4보험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2026년 의료 수가를 제시했는데 2.2% 인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료 수가가 인상됐다라는 것, 곧 메디케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살펴볼까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4%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확인해보죠. 엘레반스 헬스입니다. 역시나 4%대의 강세를 보였고 CVS 헬스도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CVS 헬스의 상승률은 더 컸습니다. 7.31%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휴마나입니다. 휴마나의 상승률은 6.71%의 그런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섹터별 흐름을 보자면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죠. WTI 기준으로도 어느덧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가까워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와 덩달아서 에너지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대형주 엑슨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그 아래 코노코필립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슨모빌 밤사이에 2.58% 강세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의 주가는 밤사이 1.4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노코필립스도 확인을 해볼까요? 2.25% 유가와 함께 빵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오르면서 지금 109.84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덧 110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외 매출이 큰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내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해보죠. 일단 WTI입니다. 조금 전에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밤사이에 2.74%가량 2.7% 안팎의 상승률 보이면서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라왔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신규 제재를 또 발표하면서 이렇게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 측면에서 WTI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국제금값도 확인해 볼까요? 국제금값은 강달러 현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은 달러로 사야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일수록 구매 매력이 좀 낮아지는 편인데요. 금값은 밤사이에 1.3% 하락하면서 온스당 2,679.8달러에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